아마 간밤에 뭐 여러분들도 아마 어저께 밤은 밤잠을 많이 설치셨을 것 같아요. 저만 같아도 제가 암호화폐에 들어온 지 36개월이 지났거든요. 30개월 수로 따졌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밤잠을 좀 설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사람이 밤잠을 설치다가 어쨌든 잠이 들어서 이제 아침에 딱 깨서 시세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생태계가 구성되니까 뭐 불장이 바로 올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거에 관한 그 당위성이나 명분에 관해서 저는 말씀드릴 거고, 이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생태계가 그냥 사라질 거야, 아니면 이제 불장은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중들은. 근데 그 이면에서는 이 생태계를 구성해가고 지금 이 퍼즐을 맞춰가는 그들은 지금도 뒷구녕에선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그 몇 가지 증거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게 방향은 맞다, 근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알트코인은 뭐 20%, 25% 떨어졌는데 그나마 살짝 반등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안전하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도 저는 반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보면은 이게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가 뭐냐면 밑에 파란 선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200일선이거든요. 근데 200일선 위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대가 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안전한 상태는 분명히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달러로 했을 때 8,780달러 이상은 강력하게 만약에 양봉이 나와줘서 이게 흐름이 패턴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으면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좀 약간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매수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와이스 레이팅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는 어떤 그런 매스미디어 회사죠. 네,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알트코인이 되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이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나 알트코인 중에 많이 떨어진 거에 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너스 20%, 비트코인 캐시가 마이너스 22%, 그리고 이오스가 마이너스 25%, 그리고 BSV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코인들이 제가 봤을 때 가치가 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있다, 장래성도 되게 밝다고 하는 생각하는 이런 코인들이 오히려 훨씬 많이 더 떨어졌을까? 왜 YT 레이팅스에서는 왜 이걸 발표했을까?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9월 25일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9월 25일 그러니까 역대 이래로 9년 전부터 해가지고 2010년에는 지금 보면 6센트였다. 2011년에는 4달러였다. 비트코인이 2012년도에는 12달러였다. 2013년도에 129달러, 2014년도에 410달러, 2015년도 235달러, 2016년도에는 602달러였고, 제가 이때부터 했어요. 500불, 480불 이때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가 3,776달러, 그리고 2018년도가 6,430달러. 자, 2019년 지금 현재 13,500불인가 13,8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면은 8,453달러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옆에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횟수가 1년 1년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마이너스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저는 한 발 한 발 거의 근접까지 거의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연말에 진짜 날지, 10월달 중순에 노딜 블랙스트로 인해서 그게 이제 같이 그게 도화선이 돼서 그게 날지, 아니면 내년 1쿼터 안에 그게 승인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늦어봐야 2020년 1쿼터 안에는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벡트거래소 오픈도 됐기 때문에 많은 기관 자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시세 상승에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자, 이거는 캐터린 클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저께도 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기관 자금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매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매집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하방 압력 받아가지고 되게 많이 급락하는 게 이들한테는 되게 좋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높을 때는 많이 막 달려드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을 때는 오히려 그냥 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패닉셀하고 손절하고. 그거를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의도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그 생명체 자체가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그게 빛이 날 때 많이 덤벼들고 거기에 흥미를 많이 갖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죠? 2017년도 말부터 해가 2018년 1월 달까지 사람들이 막 빚져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런저런 매스미디어에서 엄청나게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스미디어가 조용할 가능성이 높죠. 아직까지도 기관 투자가들은 저는 매집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벡트거래소가 딱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은 기관 투자가들이 더 흥미를 가지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들이 입지를 하고 그들이 어떤 포트폴리오에 이런 어떤 암호자산을 만약에 투입을 해서 만약에 한 가지 카테고리에 형성을 한다면 저는 제도권 수용에 한 발 내딛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형성된 가격이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 이거는 오늘자예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오늘자인데 비트코인 캐시가 되게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코인들보다 되게 많이 이렇게 반등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앞날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백그라운드도 되게 이런저런 사람들 그런 사람 지아노 이런 사람들 보고 저거 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비트코인 캐시하고 관련돼 있는 모기업이 있어요. 그거에 관한 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되돌려가지고 1년 전에 영상에 있는 자료를 되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일단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 자, 이거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의 상태가 8,400달러 근방에서 8,759달러.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갭이 이게 되게 텀이 되게 작아요. 짧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매수하기에 되게 모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좀 지켜보다가 요 구간을 만약에 여기 지금 보면은 검은색으로 두 줄 친 거 있죠. 이 구간을 탈피해서 만약에 상방으로 좀 한동안 있으면 그때 다시 자기는 매수에 진입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시간 텀을 길게 두고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거는 크레딧하고 지금 데빗카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 바이낸스에서 코인들을 살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거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이건 코인베이스에 리스트업 돼 있는 코인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가 있고 코인베이스 프로가 있어요. 근데 코인베이스가 원래 그거죠. 그게 원래 모체죠. 자, 그럼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라이트코인, 이오스, 스텔라 루멘, 대시가 있고, 체인링크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체인링크하고 지금 보면 스텔라 루멘이 원래 뉴욕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래 이게 거래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코인베이스 측에서 지금 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알고랜드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건 근데 미국 사용자들 일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래 문호를 닫아놨었는데 지금 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포트폴리오 리스트업된 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테조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USD 코인이 있고, G캐시,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되는 코인인데, 코인베이스에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이미 그러니까 미국이랑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이미 받았고, 커스터디 서비스도 기관 투자가들하고 협정을 맺어서 그게 정부한테 승인을 이미 받았잖아요. 섹한테. 근데 어쨌건 여기 G캐시도 들어있고, 베이직 어텐션, 그리고 제로엑스, 오우거, 달까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걸 또 한번 곁들여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코인베이스 프로에는 뉴욕 사용자들한테 이제 문호를 다시 열어줬다. 그래서 체인링크하고 스텔라 루멘, 알고레든가 그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아마 그 거래자들을 뉴욕에 상주하는 사람들한테 아마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거를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바이낸스가 지금 보면은 5가지나 되는 어떤 암호자산에 관해서 이 신용카드로 이걸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5가지가 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ABC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하면 결제하는데 5에서 20분이 걸린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지갑으로 그 암호자산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흥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시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친구가 이제 창펑자오가 얘기할 때 이게 되게 큰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화폐와 암호화폐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자유는 암호화폐를 주류로 끌어 올리는 열쇠입니다.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두세 개를 연결해야 할 수요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만약에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통해서 샀어요. 그럼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개인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 그 정보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그 코인하고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피아트 머니로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자산을 사긴 하지만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그 회사가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바이낸스에 관해 집중하는 이유가 전 세계 물동량 1위 거래소인데 7만 5천 개를 달성을 했어요. 볼륨량을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럴만도 하죠. 다른 거래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8배에서 10배 이상 그 정도 볼륨량이 있는 거래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중국인들 이런 어떤 그 거래소들이 지금 보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아시아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거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베이징에 위치한 마스 파이낸스라는 어떤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한테 여기 보면은 5개 단위나 되는 이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이번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블록체인 데이터 및 뉴스 제공 업체예요. 베이징에서. 그러면 앞으로 중국 시장 열리는 거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자, 바이낸스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 근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매트릭스 포트, 여기 지아누, 비트메인 지아누 아시죠? 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 세안 벤처, 베이징에 기반을 둔 벤처 캐피탈. 자, 오케이 코인 아마 아실 거고, 후오비도 아실 거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눈여겨봐야 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은 IDG 캐피탈이라고 있어요. 미국 기반 벤처 캐피탈 회사. 근데 미국 기반인데, 알고 보면 자금줄은 사실 중국 자금이야. 근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로 무서운 놈들이냐면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빗썸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빗썸 자금줄하고. 그거는 찾아보시면 아마 그 증거 자료가 삭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뉴스들은 IDG 캐피탈하고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저런 뉴스들은 삭제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IDG 캐피탈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카카오 9천만 달러 모금했다.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를 위한 준비가 됐다. 이게 보시면은 3월 12일 날 나온 뉴스였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번 모금에는 IDG 캐피탈. 자, 여기 들어갔죠. 이번에 카카오에 자금이 들어간 게 IDG 캐피탈. 근데 그게 클레이튼 그라운드 X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 크레센도 에키드 파트너. 여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IDG 캐피탈. 이게 아마 메인 자금줄인 것 같고, 자, IDG 캐피탈의 포트폴리오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서클사가 있어요. 서클사를 아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분을 66%를 인수하면서, 거기에 모 기업이 됐죠. 그리고 서클사를 만든 회사는 골드만삭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가만히 뭉뚱그려서, 이제 서클사에 관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IDG 캐피탈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바이두하고 텐센트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여타 다른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눈여겨 보실 만한 것만 제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하는 기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IDG 캐피탈 자금이 코인베이스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리플이라고 보이시죠? 리플에도 들어가 있고 아까 뉴스에 나오듯이 클레이튼 X에도 여기도 얘들의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퀴드라는 거래소, 일본에 있는 리퀴드라는 거래소 아마 아시죠? 지금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뉴스를 보면서는. 그래서 지금 시세가 뭐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뭐 방향성에 관한 게 나온 건 아니지만
바이낸스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까지 만약에 이렇게 억셉을 해서 그것까지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됐다고 했을 때는 저는 점진적으로 시세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생태계는 분명히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접근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과도하게 그 신용카드로 인해서 암호화폐를 많이 사는 거는 저는 좀 비추하고, 내 있는 현금 여유 있는 돈에서 그냥 많은 돈 말고 부담 없는 돈, 그 정도 돈만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저는 하반기 12월달 11월달 10월달을 코앞으로 입고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는데, 이번 달 내에 이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7,000불까지 가냐,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반등을 다시 가냐, 이 기로에 놓여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되게 불안하시고, 저도 이제 어저께 밤에 밤잠을 설쳤는데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영상이 워낙 짧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런저런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어쨌건 여러가지 그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어떤 그 당위성, 명분, 그리고 앞으로 뭐 비전 같은 거, 그런 거에 관한 건.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